네,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는 17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총 1038주를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제가 스타일상 좀 급락이 나오면 과감하게 물량을 조금 실는 편인데 오늘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우려돼서이기도 하고요. 일단 코스피가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고 어떤 투자 심리를 되돌릴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이렇게 쉽게 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매동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한 1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한 8만 7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3개월 정도 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한 200만 주 정도 매수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뭐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졌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1월 내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 그리고 금융투자의 물량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던 와중에 그래도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6개월간이고요. 금액은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오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급락이 나오던 와중에 이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급락을 막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좀 투자에 대한 믿음, 기업에 대한 믿음이 좀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소각을 안 했다. 자사주 규모가 조금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가치에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런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좀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 말고 한 1, 2년 후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장비가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해서 팔릴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장비는 어떤 게 또 튀어나올지 사실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이제 원래 주력인 MSVP 쪽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본딩 장비 때문이었죠. 한미반도체가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할 때 본딩 장비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예측이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큰 방향성에는 좀 확장성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뢰성 이런 걸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신뢰성을 잘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총이 5조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요. 기본적인 정보만 드리면은 한미반도체가 이제 최고 매출액을 찍었을 때는 연간 한 3,7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유지하는 기업이었고요. 사실 근데 이때는 본딩 장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이익이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 지금 본딩 장비 매출까지 포함이 된다면 훨씬 이제 업사이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올해 매출을 한 4,5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은 6,500억 정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평균치로 회복이 된다면 내년 영업이익은 대략 한 2,000억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방향성, 이 확장성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큰 틀에서의 변화 여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미세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한계점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죠. 반도체 업계가 자르고 붙이고 하는 식의 이제 결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붙이고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역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상 방향성이 대충 정해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HBM에 집중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시스템 반도체 쪽도 결합성, 본딩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판매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 잘하고 있었던 EMI 실드나 MSVP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장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역시 HBM 판매처 다양화
HBM 관련해서 본딩 장비의 이제 판매처 다양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장비들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업계의 방향성과 잘 맞는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뢰성을 보여주는 기업인가. 왜냐하면 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오랫동안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